여러분, 이거 하나를 놓쳐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상가 계약 하나를 잘못 써서 권리금 3억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었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서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 약국은 환산보증금 9억 원을 넘는 상가였고 계약서에 딱 한 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모른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상가계약은요, 이거 하나를 놓치면 10년을 보장받을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 한 번으로 퇴거 일정에 정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계약에서 이걸 모르고 사인을 하면 왜 수억 원이 사라지는지 제가 8년차 중개인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상권만 좋으면 괜찮지 않냐? 전 임차인도 오래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상권 때문에 망하는 경우보다 계약을 잘못 써서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가는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 투자까지 합치면 투자금이 기본 억 단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서 하나를 잘못 쓰면 장사가 잘 돼도 나갈 때 남는 게 없습니다. 보통 상가 계약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상권과 입지를 봅니다. 유동인구, 배우 수요, 업종 적합성까지는 다들 정말 열심히 봅니다. 그 다음 보증금, 월세, 권리금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계약서가 정말 중요한 계약입니다. 이걸 가르는 기준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만든 기준 숫자입니다. 여기서 기준 금액을 넣으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차인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3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4억 원이 되겠죠? 현재 서울 기준으로 이 금액이 9억 원 이하인지 아니면 초과인지에 따라서 상가 계약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는 계약서가 조금 부족해도 법이 어느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는 순간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보다 계약서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 상가는 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를 조금만 조정하면 9억은 안 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리금은 장사를 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9억 이하로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사고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계약을 아무 장치 없이 체결했을 때 터집니다.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사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인근 약국입니다. 상권도 좋았고 전 임차인도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약사는 권리금만 약 3억 원을 주고 약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국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는 상가였습니다. 계약 당시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에 대한 특약은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계약서에 이를 보호할 문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권리금 3억 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권도 아니고 매출도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계약서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3억 원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들이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와 주요 설비 하자 책임, 등기부 권리관계 변동 제한, 건축물 대장상 용도 적합 여부, 영업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 관리비와 공과금 인도율 기준 정산, 부가세와 세금 계산서 발급 조건, 인테리어 공사와 구조 변경 협의, 원상복구 범위 명확화, 권리금 회수 협조 조항, 중도 해지 시 책임 분배 기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 상가에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 상가는 법이 갱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한정된 보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치 없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임대인은 최초 한 번 또는 최초 몇 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할 조항이 권리금 회수 협조 조항입니다. 갱신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가 계약은 자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리스크를 제거하는 계약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정리, 법 적용 구간 설명, 그리고 그에 맞는 특약 설계. 이 과정이 빠지면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계약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상가를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계약을 끝까지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가는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상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가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실 분들은 상세 설명란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현서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